석션 모터인데 이것은 에진실 1번, 2번 그리고 그 옆에 3번, 4번 수술방이 이렇게 세대씩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1차는 건식이고요. 이것은 공기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석션이 되는 거고, 이것은 순행식이에요. 물이 들어가가지고 냉각을 시켜가지고 작동하는 모터예요. 근데 왜 여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놨냐면 군산 자체가 단수가 좀 잘 돼요. 그러면 이것은 순행식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들어가야 석션이 되는 거고, 이것은 물이 안 들어가고 공기로 냉각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하나는 건식을 놓고 하나는 습식을 놓은 거예요. 근데 파워는 이게 한 1.5배 정도 세요. 습식이. 건식이 좀 약해요. 그것은 감수를 하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군산에서 이제 또 대부분 치과에서 이렇게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얼어버리면 이거는 작동이 안 돼요. 이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놔요. 그래서 파워는 좀 떨어지더라도 건식, 습식 이런 식으로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건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손댈 건 없어요. 여기 전원 온오프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필터망만 청소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 보셨죠? 빼셔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오링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하죠. 최소. 걔가 말을 이상하게 했네. 왜요? 박지수가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매일매일 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새 건물이잖아요. 신축 건물이잖아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공관에서 말했네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배수관이고요. 이게 석션관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건식 같은 경우는 파워가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배관 안에가 우리들이 말하는 핏덩어리 같은 경우들이 좀 고여 있어요. 고여 있기 때문에 석션을 빨다 보면 이 망에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노후돼서.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살균수잖아요. 살균수를 쓰다 보면 블리딩 자체가 많이 녹아 내려가요. 그래서 이물질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습식이에요. 습식은 마찬가지로 여기 필터망을 청소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온오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원이 켜짐 이렇게 써 있어요. 켜짐 써 있죠. 가운데로 놓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오프 상태예요. 위로 올리게 되면 체어에서 들었을 때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체어에서 작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석션을 들으면 석션이 안 돼. 체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때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것은 체어하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위에 올려놓고 쓰시면 되고요. 응급으로 쓸 때는 밑으로 내리시면은 작동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웬만하면 가실 때 문 닫고 가셔야 돼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찬바람 들어오면 여기에는 수도가 얼어요. 얼기 때문에 저 문은 닫아놓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컴프레셔예요. 컴프레셔. 이 컴프레셔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케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금색으로 되는 건 이게 드라이어예요. 드라이어.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밖에 기온은 뜨겁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를 막 냉각시키다 보면 차가워요. 얘가. 그러면 이 안에서 수증기가 조금 생기거든요. 체어로 들어가는 그 에어 수증기를 잡아주는 에어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러면 끝나고 나면 치 하고 나올 거예요. 그 물을 빼는 거거든요. 물이 좀 고이면.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저녁에 가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해서 이 바깥으로 에어를 빼세요. 빼시면 이 탱크 안에 있는 이게 전원 끄시고 물하고 에어가 같이 쫙 빠질 거예요. 이건 뭐 크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생님들이 만지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 이 버튼은 뭐냐면 이게 지금 220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뭐 어디서 공사를 하다가
전기가 한 250V가 탁 들어왔어요. 그럼 이 모터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안전 스위치가 저절로 밖으로 탁 튀어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걸 와서 툭 눌러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작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박지수가 대표님 그 석션 클리너를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설명 한번 네,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살균수예요, 살균수. 그러니까 오셈 직원들이나 신흥 직원들이나 이 살균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나 지금 뭐 종합병원 이런 데는 살균수가 무조건 100% 다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간염관리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어에서 오토컵에다 물을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박테리아 검사하는 데다 맡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테리아 이상이 나오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잡아주는 게 이 살균수예요. 이 살균수는 여기에 보시면 이 액이 있어요. 이게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이게 지금 수돗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믹싱이 돼서 필터링 거쳐서 그 물이 믹싱 돼가지고 체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을 이렇게 딱 마셔보면 좀 느끼한 냄새, 플라즈마 이런 냄새 그런 냄새가 날 거예요. 이게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들이켜서 마시면은 뭐 평소 동안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량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차는 전원 이거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전원을 켜시면 꺼지라고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침에 오시면 전원을 켜시고요. 전원 켜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키면은 항상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액정이. 스타트를 누르셔야 돼요. 스타트 누르면 탁 하고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탱크에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나서 이거 전원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체어로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만수위가 안 떠 있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살균수 통이.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수만 돼서 있는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수위가 떠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여기 보면 비상전환이 있어요. 비상전환. 전원 다 끄시고 이것만 옆으로 돌리시면 필터에 있는 필터 거쳐 바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어로. 이 비상전환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만드실 건 없어요. 그럼 이 살균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 1차는 살균수를 쓰게 되면 저희가 이런 호스 이게 지금 체어 쪽으로 가는 다 호스예요. 이 호스를 일반 물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안에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물때 우리 이게 막 미끌미끌한 물때 있죠. 그게 끼어요. 이게 안에가. 그리고 체어에서 핸드피스 체어 안에 호스를 거쳐가지고 핸드피스 라인까지 나오잖아요. 물이 그쪽에 그런 물때 같은 것들이 쫙 끼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 염소 나트륨을 쓰게 되면 그것들 물때 같은 것들이 녹아요. 그래서 물때 같은 게 안 끼어요. 그리고 물때가 끼면 핸드피스 주스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다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서히 녹여주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거가 또 장점이 뭐냐면 치과에 어느 치과를 가보면 딱 들어가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수구 냄새? 이런 냄새가 좀 나는 치과들이 있어요. 오래된 치과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어디서 올라오냐. 이 배수에서 올라와요. 저 배수에서 올라오는데 이 배수가 체어에 환자가 뱉는 타구 있죠. 타구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선생님들이 진료 끝나고 가시면은 그 냄새가 위로 가스가 위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겨울에는 그런 냄새가 좀 덜한데 여름에는 그 냄새가 심해야 되냐? 석션 클리너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런 치과는
근데 이 살균수를 쓰게 되면 환자가 먹는 이게 입 헹구는 거 헹구고 나서 나오는 물 그리고 핸드피드에 쓰는 물이 다 살균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척 기능과 세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배관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석션에 이런 호스 자체에 이물질이나 바이오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데는 석션 클리너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석션 클리너 한 통에 한 38,000원 정도 해요. 2리터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3통 정도를 쓰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한 달이면 1년이면 100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걸 놓고 평생 사용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법규상 지금 대학병원부터 해서 이게 쭉 지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간염 때문에. 로컬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다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좀 빨리 이것을 좀 아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통이니까 선생님들 특별하게 손대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에서는. 궁금하신 거? 그럼 이제 체어에서는 관리하는 건 따로 없는 거죠? 체어에서 관리는 뭐 이 물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관리가 없어요. 똑같이. 그냥 평소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석션 클리너는 석션 클리너 안 쓰셔도 돼요. 이것은 여기는 석션 클리너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난리 나요. 여기에 막 핏덩어리 나오고 막 난리 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그 건식 습시랑 관련 없이. 네, 관련 없이 이것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터는 죽기 전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얘가 제가 볼 때는 수명이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식이. 근데 그 정도 되면 파워가 저것보다 완전 3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그때는 바꾸셔야 돼요. 얘는 수리 비용이나 바꾸는 비용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비용 자체는 습식보다 건식이 더 비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거 한 120만 원 정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식은 여기 있으셔야 돼요. 여기 건물에는. 지금 저 앞에 있는 치과들도 지금 다 원장님 건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 그때보다 걔가 파워가 엄청 떨어졌다고 하니까. 처음보다? 네, 오스템 걔는 이제 이유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워 떨어졌다고 부르니까 불렀거든요. 파워가 떨어졌다고 저 체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체어에서 한 대에서만 파워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전체가 파워가 떨어졌는지. 왜 그러냐면 이 석션을 저희가 할 때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 놓잖아요. 테이프로 감아 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 테이프가 이렇게 밀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새고 있으면 파워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체어 쪽 어디 예를 들어서 석션 호스나 이런 데서 빠져갖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석션은 들어보면 새는 소리가 나요. 새는 소리가. 그러면 그 부위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오링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모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수명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네.